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흥미로운 여정을 떠날 준비, 되셨나요? 네,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기어의 세계에 대한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오늘 좀 깊이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네, 기어 종류도 많고 또 작동 원리도 다양하던데요. 특히 어떤 기어가 왜 더 조용하고 또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그렇죠.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아주 기발한 비유가 있더라고요. 그 배우들 레드카펫 행진하는 거요. 아, 네, 그거 재밌죠. 네, 그걸 길잡이 삼아서 이야기하면 이 복잡한 기어 세계가 훨씬 뭐랄까 재미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쉬우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자료에 퀴즈도 있었잖아요. 평행한 두 축 연결하고 나선형 이빨이라 소음 진동 적은 기어는 뭘까 하는 거. 네, 있었습니다. 당신도 아마 답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네, 잠시 후에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 질문의 답도 찾을 겸 기어들의 그 매력적인 세계로 한번 함께 빠져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기계 부품들, 그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주실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기어의 세계, 겉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여도요. 사실은 명확한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당신의 자료에서도 강조되었듯이 기어가 연결하는 두 축의 상대적 위치입니다. 축의 위치요? 네, 축이 평행한지 아니면 만나는지 혹은 뭐 엇갈려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사용되는 기어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가장 기본적이고 흔한 경우, 그러니까 두 축이 평행하게 놓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평행한 축. 가장 주관적인 연결 방식일 것 같은데요. 여기 쓰이는 대표적인 기어가 바로 스퍼 기어겠죠? 자료에도 보니까 가장 기본이라고. 맞습니다. 스퍼 기어.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구조가 단순해서요. 제작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아, 만들기 쉽군요. 네. 핵심 특징은 그 이빨, 그러니까 기어의 치라고 하죠. 그게 회전축하고 나란하게 직선으로 쭉 뻗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빨이 직선이다. 그렇죠. 근데 이 단순함에는 작동 방식상의 단점이 좀 따릅니다. 아, 단점이요? 네, 이빨과 이빨이 맞물릴 때 이빨의 전체 면이 거의 동시에 쾅 하고 부딪히면서 접촉해요. 광. 네. 그리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동시에 탁 하고 분리됩니다. 탁. 당신의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절묘한데 마치 그 통곡구 두시는 배우가 레드카펫 걷는 모습하고 같아요. 아, 통곡구두. 네네. 발바닥 전체가 한 번에 바닥에 닿고 떨어지니까 걸음마다 소리가 좀 크고 네. 소음, 바닥에는 충격,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죠. 아하, 쾅, 탁 하는 그 소음과 진동. 통곡구두 비유 들으니까 그냥 단번에 와닿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스퍼기어가 그렇게 좀 시끄럽고 충격이 있다면 왜 아직도 많이 쓰이는 걸까요? 단순하고 만들기 쉬운 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 쾅 하는 충격이 좋을 때도 있어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그 쾅 하는 충격이 장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역시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해서 유지 보수가 쉽다는 점, 이게 아주 큰 장점이죠. 비용과 유지 보수. 네. 그래서 아주 높은 정밀도나 정숙성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 예를 들어 간단한 장난감 구동부나 아니면 저속으로 움직이는 일부 산업기계 같은 데서는 여전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아하. 성능보다는 비용과 단순성이 우선시되는 경우죠. 모든 기계에 최고급 부품만 쓸 순 없으니까요. 그렇죠. 당신이 주변에서 혹시 덜컹거리는 소리 내는 기계를 보신다면 아마 스퍼기어가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비용, 단순성. 그럼 이제 아까 그 퀴즈의 답이자 그 소음 진동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어, 네네. 헬리컬 기어로 넘어가 보죠. 이건 스포 기어랑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이제 이번 탐구의 핵심 중 하나죠? 네, 맞습니다. 헬리컬 기어. 이건 스포기어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고안된 건데요. 가장 큰 차이는 당신 자료에서도 강조된 것처럼 바로 이빨의 모양입니다. 이빨 모양. 네. 스포기어 이빨은 축하고 평행한 직선이었잖아요. 네, 직선. 반면에 헬리컬 기어 이빨은 축에 대해서 비스듬하게 꼬인 나선형 형태를 하고 있어요. 비스듬히 꼬였다. 나선형. 그렇죠. 이 나선형 이빨 구조, 이게 작동 방식이 아주 극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차이죠? 이빨이 맞물리기 시작할 때요. 이빨의 한쪽 끝, 그러니까 점에서부터 접촉이 시작돼요.
그리고 점차 접촉 면적이 선으로 그리고 면으로 부드럽게 넓어집니다. 아, 점선 면으로. 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끝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분리가 되죠. 여기서 다시 그 레드카펫 비유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좋아요. 자료에서처럼 이건 마치 하이힐을 신고 우아하게 걷는 배우의 발걸음하고 같아요. 하이힐. 아하. 뒤꿈치점이 먼저 사뿐히 닿고 발바닥 전체로 무게중심이 스르륵 이동한 다음에 앞꿈치로 부드럽게 밀어내면서 다음 걸음을 내딛는 모습. 딱 그렇죠. 와, 통굽 구두랑 하이힐 차이라니 이거 진짜 명쾌한 비유네요. 그렇죠. 그 점진적인 접촉 덕분에 쾅 하는 충격 없이 조용하고 부드럽게 동력이 전달된다. 이 말씀이시죠? 자동차 변속기처럼 조용한 게 중요한 곳이에요? 정확합니다. 헬리컬 기어는 스퍼 기어에 비해서 소음하고 진동의 현저히 적어요. 네. 그리고 이빨이 비스듬하게 맞물리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개의 이빨이 접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큰 힘을 전달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아, 힘도 더 잘 전달하고요. 네. 그래서 고속으로 회전하면서도 정숙성, 그리고 부드러운 동력 전달이 꼭 필요한 자동차 변속기나 아니면 공작기계 같은 데 널리 사용되는 거죠. 그렇군요. 퀴즈의 조건이었던 평행축, 나선형이 저소음 진동, 이걸 모두 만족시키는 완벽한 답입니다. 그런데 그 하이힐 비유가 너무 뭐랄까 완벽하게 들리는데요. 혹시 헬리컬 기어에도 단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빨이 비스듬하다는 것 때문에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나요? 아,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에도 늘 트레이드 오프는 있죠. 그렇죠. 헬리컬 기어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축방향 추력, 엑시얼 트러스트라는 거예요. 축방향 추력. 그게 뭐죠?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아, 옆으로 미는 힘이요? 그렇죠. 축방향으로요. 네. 이게 스퍼 기어에서는 거의 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추력을 견딜 수 있는 어떤 베어링 설계 같은 게 추가로 필요해지고요. 이건 결국 구조가 좀 복잡해지고 비용이 올라가는 걸로 이어집니다. 아하. 또 나선형 이빨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것 자체가 네. 스퍼 기어보다는 좀 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얻는 대신에 구조는 복잡해지고 비용은 올라간다. 추력 문제까지 생각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결국 어떤 기어를 쓸지는 성능, 비용, 만들기 쉬운 정도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문제겠네요. 그렇죠. 당신이 자동차 운전할 때 변속이 부드럽게 느껴진다면 바로 이 헬리컬 기어의 복잡한 설계와 비용이 그 값을 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결국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니까요. 네네. 자, 그럼 이제 축이 평행한 경우를 넘어서 두 축이 서로 만나는 경우로 넘어가 볼까요? 특히 90도 각도로 만나는 경우가 흔한데요. 네, 평행한 길을 가다가 이제 90도로 꺾이는 코너를 만난 셈이네요. 이럴 땐 어떤 기어가 등장하나요? 자료에서는 베벨 기어를 얘기하던데요. 맞습니다. 축이 서로 안 나서 교차할 때, 특히 직각으로 만날 때는 베벨 기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베벨 기어. 네, 이 기어는 전체적인 형태가 원뿔을 밑면에 평행하게 잘라낸 듯한 마치 삿갓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삿갓 모양. 네. 두 기어의 그 원뿔 꼭지점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죠. 아하. 베벨 기어의 핵심 임무는요. 만나는 두 축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회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 방향 전환?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당신 자료에도 나온 자동차의 차동 기어 내부입니다. 자동차 차동 기어. 네, 엔진에서 온 동력은 보통 차체를 따라서 수평으로 오잖아요. 네. 이걸 바퀴를 돌리려면 수직 방향의 축으로 90도 꺾어서 전달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90도로 꺾어야죠. 이때 베벨 기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레드카펫 비유를 다시 빌려오자면 자료 설명대로 코너를 도는 두 배우에 해당하죠. 아, 코너 도는 배우. 네, 한 배우는 직진해 오다가 다른 배우는 90도 코너 지점에서 딱 만나서 방향을 틀어서 같이 걸어가는 모습. 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힘의 방향 전환이 핵심이죠.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 특히 90도 전환에 쓰이는군요. 자동차 차동 기어 말고 혹시 당신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예시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핸드드릴 같은 공구요. 아, 핸드드릴. 네, 모터는 보통 드릴 몸체랑 평행하게 돌지만 드릴 비트는 수직으로 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부에도 작은 베벨 기어가 들어있어서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뭐 오래된 시계탑 기계장치라든지 일부 농기계 같은 데서도 축 방향 바꾸려고 베벨 기어가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죠. 시계탑, 농기계에도.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베벨 기어도 스퍼 기어처럼 이빨이 직선인 스트레이트 베벨 기어가 있고요. 네. 헬리컬 기어처럼 이빨이 나선형인 스파이럴 베벨 기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 베벨 기어에도 나선형 이빨요? 네. 스파이럴 베벨 기어는 스트레이트 베벨 기어보다 더 부드럽고 조용하고 더 큰 힘을 전달할 수 있어서요. 역시 자동차 차동 기어처럼 중요한 부분에 주로 쓰입니다. 헬리컬 기어랑 비슷한 원리죠. 아, 베벨 기어에도 조용하고 부드러운 버전이 있는 거군요. 스파이럴 베벨 기어. 이름도 멋있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경우네요. 축이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아주 묘한 위치 관계일 때는 어떻게 동력을 전달하나요? 이런 엇갈린 축들은 대체 어떻게 연결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축이 서로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는, 즉 엇갈린 축 스큐 엑시스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해야 할 때, 이때 등장하는 것이 웜기어입니다. 웜기어? 네, 당신 자료에서도 아마 독특한 구조로 소개되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나사 모양으로 생긴 웜하고요. 이 웜의 나사산과 맞물리는 톱니바퀴 형태의 웜휠 한 쌍으로 구성됩니다. 나사랑 톱니바퀴. 네, 웜이 회전하면 그 나사산이 웜휠의 이빨을 이렇게 밀어서 회전시키는 방식이죠. 오, 신기하네요. 웜기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주된 임무는 바로 매우 큰 감속비를 얻는 겁니다. 큰 감속비요. 속도를 많이 줄인다는 거죠? 네, 맞아요. 감속비라는 건 입력축, 즉 웜의 회전 속도 대비 출력축, 웜휠의 회전 속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웜기어는 이 비율이 수십 대 1, 심지어 수백 대 1까지도 가능합니다. 수백 대 1. 와. 상상해보세요. 당신 자료에 나온 비유처럼 거대한 어른 배우 웜가 한 걸음 크게 내딛는 동안에요. 웜 한 바퀴 회전. 조그만 아기 배우 웜휠은 겨우 까치발 한 번 드는 정도 웜휠 이빨 하나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른 배우랑 아기 배우? 아하. 이 엄청난 속도 차이 덕분에 입력 측의 작은 힘으로 출력 측에서 매우 큰 회전력, 즉 토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수백 대 1의 감속비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속도를 그렇게까지 줄여야 하는 곳은 어딘가요? 그리고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큰 감속비하고 강력한 토크가 필요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베이터의 권상기나 무거운 물건들을 올리는 호이스트,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구동부 같은 곳이에요. 아,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벨트. 네, 모터는 비교적 빨리 회전하지만 엘리베이터 카나 컨베이어 벨트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아주 큰 힘으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힘있게. 네, 또 웜기어는 구조적으로 자기 잠김, 셀프 럭킹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잠김. 스스로 잠긴다는 건가요? 네, 즉 웜은 웜휠을 돌릴 수 있는데 반대로 웜휠 쪽에서 웜을 돌리기는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 역방향으로는 안 도는군요. 그렇죠. 이 특성 덕분에 엘리베이터처럼 위치를 딱 유지해야 하는 장치에서 별도의 브레이크 없이도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와, 그것도 중요한 기능이네요. 네, 또 다른 예로는 기타나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의 튜닝 패그, 조율기 있잖아요. 아, 기타 줄 감는 거요. 네, 줄을 감을 때는 쉽게 돌릴 수 있지만 줄의 장력 때문에 패그가 저절로 막 풀리진 않죠. 그것도 웜기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엘리베이터나 악기 조율기까지. 와, 진짜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고 있었네요. 자기 잠김 특성도 아주 흥미롭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웜기어에도 단점은 있겠죠? 예를 들어 효율성 같은 측면에서는 좀 어떤가요? 맞습니다. 웜기어의 대표적인 단점은 바로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네, 나사하고 톱니바퀴가 서로 미끄러지면서 접촉하기 때문에 마찰이 다른 기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커요. 마찰이 크다. 네, 이 마찰 때문에 동력 손실이 발생하고 열도 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웜기어 세트의 효율은 보통 한 50%에서 90% 범위 정도로 90% 이상 효율을 보이는 다른 기어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효율이 좀 떨어지는군요. 네, 큰 감속비하고 자기 잠김이라는 강력한 장점을 얻는 대신에 에너지 효율은 어느 정도 희생하는 셈이죠. 이건 역시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트레이드오프입니다. 그렇군요. 큰 감속비와 자기 잠김이라는 확실한 장점, 그리고 낮은 효율이라는 단점, 그 사이의 선택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스퍼, 헬리컬, 베벨, 웜기어 이야기, 이걸 좀 종합해 볼까요?
결국 핵심은 축의 배치, 그러니까 평행이냐, 교차냐, 엇갈리냐 하는 것과 우리가 기어로부터 얻고 싶은 기능, 네, 그렇죠. 단순성이냐, 조용함이냐, 방향 전환이냐, 아니면 큰 감속이랑 토크냐. 여기에 따라서 최적의 기어를 선택한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그 이빨 모양이 소음 진동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스퍼 대 헬리컬, 스트레이트 베벨 대 스파이럴 베벨, 이거랑요, 이 복잡한 원리들을 배우들 레드카펫 행진에 비유한 설명이요. 네, 그 비유들. 통굽 구두, 하이힐, 코너 돌기, 어른과 아기 배우,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덕분에 각 기어 역할이랑 특징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딱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다임이네요. 당신 덕분에 처음에 퀴즈, 평행축, 나선형 2, 저소음 진동 기어, 이게 왜 헬리콜 기어인지 이제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각 기어는 저마다 고유한 강점과 약점, 그리고 특화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스퍼 기어는 단순함과 경제성, 헬리컬 기어는 정숙성과 부드러움, 베벨 기어는 방향 전환 능력, 웜 기어는 압도적인 감속비와 큰 토크. 네 가지 특징이 딱 정리되네요. 네, 그래서 기계를 설계하는 과정은 결국 이런 특성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어진 요구 조건,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성능 수준이라든지 허용 가능한 소음 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작 비용과 난이도, 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점을 찾는 여정. 네, 헬리컬 기어가 아무리 조용하고 부드럽다 해도 간단한 장난감에는 여전히 스퍼 기어가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는 것처럼요. 이것은 단순히 기어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모든 공학 설계의 근본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성능과 현실적인 제약 사이의 줄다리기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기어의 종류와 작동 원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셨는데 당신께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셨길 바랍니다. 특히 네 가지 주요 기어의 특징을 레드카펫 위 배우들에 비유한 설명은 이 복잡한 기계공학의 세계를 훨씬 친근하고 또 명쾌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비유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평범한 톱니바퀴처럼 보였던 기어 하나하나에 이렇게나 다양한 과학적 원리 그리고 설계 철학이 숨어 있었다니 새삼 놀랍네요. 흥미로운 자료를 공유해 주신 당신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기어들의 작동 원리를 떠올려 보시면 아마 당신 주변의 수많은 기계들이 얼마나 정교한 설계를 통해서 조용하게 또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가시다가 부드럽게 기어가 변속되는 느낌을 받거나 혹은 엘리베이터가 스르륵 소리 없이 움직이는 걸 경험하실 때 그 안에서 하이힐을 신고 우아한 발걸음으로 동력을 전달하고 있을 헬리컬 기어, 아, 헬리컬 기어. 혹은 어른과 아기 배우처럼 강력한 힘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있을 그 웜 기어의 작동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어쩌면 기계 속 작은 부품 하나에도 이처럼 흥미로운 이야기와 또 고민의 흔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지적 탐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즐거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기계가 내는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소리 속에 숨겨진 엔지니어들의 노고와 창의성을 느껴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네, 확실히 앞으로는 주변의 기계 소리가 다르게 들릴 것 같네요. 우아한 발걸음의 헬리컬 기어 소리인지 아니면 통굽 구두의 스퍼 기어 소리인지 맞춰보는 새로운 재미도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지적 호기심이 내일의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기를 응원하면서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